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이동입니다. 이번 27회 시험을 대비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공법 한 장으로 보는 공법을 시작합니다. 하루 배운 분량을 3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최단 기간에 압축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이 7월 8월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공법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갖다가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합니다. 1페이지 보면 토지 이용계에서 토지 이용계 크게 거기 보게 되면 5개 계획인데 순서가 시험 문제니까 순서 기억합시다. 최상위가 국가계, 그 밑에 광역도시계, 그 밑에 도시계. 도시계획은 다시 옆으로 해서 도시기본계, 그리고 밑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 적합해야 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상위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런다고 하위계획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위계획을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하면 되지 하위계획이 무효다? 그것은 틀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광역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구성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은 암기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이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보게 되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같은 도 안에 있는 경우는 시장군수 공동수립. 공동수립하다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 도지사가 조정해주면 조정 결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장군수가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 세 번째,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 네 번째, 도지사는 시장군수하고 공동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는 자, 첫 번째, 시도가 공동 수립입니다. 공동 수립하다 내용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 신청. 조정 신청받은 국장이 조정해주면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두 번째, 시도에서가 3년 내 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국장이 단독 수립. 세 번째, 국가에게 관련되면 국장 단독 수립. 네 번째, 국장은 시도의사와 공동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추상적이고 포괄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끝맺음이 뭐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인데 조사 측량 끝맺음이 하이한다죠. 조사 측량 끝맺음은 하이한다고 기초조사 절대 생략 안 됩니다. 다음에 이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회니까 공개회의니까 전문가가 있고 기초예산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생략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서 지자체 그러면 입법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장인데 시도는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 듣고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견 듣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와 시장군수는 30일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공법상 모든 계획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이제 승인 절차에서 승인은 직근 상급이죠. 시도가 수립했으면 국장 승인,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도지사가 단독 수립한 경우는 국장 승인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럼 국장과 도지사는 승인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심의합니다.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 관행장은 30일 내 의견 제시. 물론 국장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요. 그리고 심의입니다. 국장은 중도위,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칩니다. 협의하고 심의한 다음에 승인합니다. 심의가 나중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국장은 승인했으면 그 내용을 중행장과 시도한테 송부하고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관행장과 시정수한테 송부받은 시도하고 시장군수가 시도, 시군, 공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그러면서 좀 주의할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 단위 수립한다? 그런 규정 없음. 또 5년 단위 재검토하는 규정도 없음. 또 광역계획권 실현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의의 그러면 하나의 도시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됩니다. 포인트 3개, 장기계획이고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기억하시고 구속력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승 절차에서 기본계획 수립자 중요합니다. 기본계획은 하나의 도시한 방향 제시하니까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한답니다.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만 수립하니까 국장은 절대적으로 수립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은 수립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하여야 한다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음에 시군입니다. 시군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제를 같이 하는 인구 10만 이하 되는 시군. 하나 더,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시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고, 시군은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O인데 시군이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그것은 X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주의할 내용이 자, 이 하나의 도시에다 방향 제시항이 기본계획인데 필요하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필요하면 인접시군에 전부 입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기본계획 내용 추상적 포괄적이죠. 뭐뭐에 관한 사항. 주의할 것은 도시 관리계획 내용만 포함이 안 되면 됩니다. 도시 관리계획 내용이 기본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요.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 하이한다죠. 광역 절차 따르니까 조사 측량 하이한다. 그리고 기초조사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광역 도시계획에서 했던 것 말고 두 가지가 추가되죠. 뭐가 추가됩니까?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분석 두 가지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 추가되는 항목은 생략할 수 있죠. 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내 적성평가를 했다. 그러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과 전문가 의견청취에서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반드시입니다. 생략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인데 자기 지방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에는 30일 내 의견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립기준인데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모든 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인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이제 주의할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수립했으면 직접 확정, 국장 승인이 없습니다. 중요고, 일반적인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 승인 받습니다. 자, 이 경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가 확정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그때는 물론 국장도 포함하니까 국장하고도 협의합니다. 그럼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30일 의견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칩니다. 항상 심의가 절차에서 마지막이다. 즉 협의하고 심의한다.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고에 관한 사항인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는 확정하고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고 본인이 직접 공보에 공고하고 30 이상 연락.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협의했던 관행장에게 송부하고 신청한 시장군수에 송부하면 송부받은 시장군수가 공보에 공고하고 30 이상 열람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검토에 관한 사항인데, 자, 일단은 공법상 행정계획 재검토는 5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기본계획, 정비기본방집, 리모델링 기본계획 5가지는 5년마다 5가지 5년마다 재검토해요. 자, 그러면서 이 기본계획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우선하는 국가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으로 하나만 더.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몇 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런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기본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먼저 도시관리계획은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의의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패스. 자, 성격 따지면 도시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입니다. 가장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과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부합, 즉 적합해야죠. 부적합하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닙니다. 단지 광역 기본계획에 맞게끔 변경하면 그만이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3번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인구 밀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지 인구 밀도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위반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밀도를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합니다. 자, 이제 위반 결정 절차에서 도시관리계획 위반자가 누군가? 일단은 주민은 위반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다요. 근데 간혹 가다가 둘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그 도시를 관리하는 장이 협의해서 협의가 성립되면 공동 위반하든가 위반자를 지정하든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둘 이상 도시가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위반자를 지정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위반하여야 한다고. 두 번째, 국장하고 회장, 도지사는 위반할 수 있다. 거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위반자는 위반할 때 도시관리에 토스하고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위반 제한을 하는데, 자, 주민 위반 제한 중요합니다. 주민이 위반 제한하는데 이때 주민에는 이해관계인이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거 3개, 기억해야 돼. 3개. 첫 번째, 기반시설. 두 번째, 지구단위.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 3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두 번째, 지구단위 결격 지원변경 지구단위 계획. 세 번째,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를 지정 변경하자. 3가지 제한할 수 있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 지정할 때는 조건이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 지정할 때 조건. 첫 번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거. 두 번째, 그 지역은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그리고 생산관리입니다. 자,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인데 보존녹지는 예외적으로 원칙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녹지 지역일 것. 단 부득이하면 보존녹지가 포함되는데 보존녹지를 부득이해서 포함할 경우에는 20% 이하 되게, 보존녹지 면적이 20% 이하 되게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갖다가 제한한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외에도 포함있다. 계획관리지역이 다 들어가면 괜찮은데 계획관리가 아닌 나머지 지역, 즉 자연녹지, 생산관리가 포함되면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면적이 50%를 초과해야 됩니다. 즉 계획관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계획관리 면적이 50%를 초과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이 위반 제한할 때 동의서를 받는데 이 동의가 신설된 거죠. 동의는 기반시설을 갖다가 기반시설 제한할 때는 토지면적 5분의 4, 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는 토지면적 3분의 2, 기반시설 5분의 4, 지구단위하고 산업유통개발지원지구는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한받은 위반자는 45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되 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45일 결과 통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5일 내 결과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인데 위반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위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조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초조사는 도시관리계 위반 기초조사는 필수니까 조사 측량 하해야 한다죠. 하해야 한다. 그런데 조사 항목에 과학에 했던 경우에 3가지가 추가되죠. 첫 번째, 환경성부터, 두 번째, 토지 적성평가, 세 번째, 재취약성 분석, 3가지가 추가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초조사, 생략, 환경성부터,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이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생략상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의 도시관리 위반할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있다.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초조사를 안 했을 때, 즉 기초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반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 그러면 당연히 법이 어긋났죠. 법에서 하라는 걸 했으니까 위법하다 그러면 O 그래야 돼요. O. 자, 의견 청취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민의 의견 청취인데 주민의 의견 청취가 광역과 기본계획은 공청인데 관리계획은 공남입니다. 공고, 열람, 공남. 일단은 공남이니까 뭐가 없다? 전문가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은 전문가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남, 열람기간은 14일 이상. 그러면 14일이라는 기간 내 주민의 의견 제시하면 반영 여부는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60일 내 결과 통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도시관리계획은 그것 또한 위법합니다. 그것 또한 위법. 그러면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물론 있죠. 국방상 기밀, 경미한상 변경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사항은 많다.
많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인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도시관리계 6가지 중에서 딱 3개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두 번째, 광역시설의 설치 의무계량.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계량. 딱 3가지. 3가지는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여기서 지방의 그 3가지 중에서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 또한 있답니다.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사항 있다. 거기도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기준인데 도시관리계 수립기준은 똑같습니다. 국장이 정한다.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국장이 정한다. 그리고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협의합니다. 협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물론 국장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두 번째, 심의하겠죠. 국장회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시장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심의입니다. 공동심의. 시도시장군수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딱 하나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거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협의심의 반드시 합니까? 생략사항이 있습니까? 생략사항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다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결정의 권한사인데 이 결정권자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암기. 자,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은 시도의사는 직접 또는 시장으로서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단 대도시면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이 결정하는 거 별도하면 됩니다.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 그 다음에 개발자원구역 국장, 국가계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게 하나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 하는 거 뭡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도시관리계 1번 있죠. 용도 지역지계 지정 변경은 누구? 국장, 시도, 대도시. 두 번째, 용도 구역은 개발자원구역 국장, 시가조정구역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다시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장, 도시자원공격은 시도, 대도시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국장. 다음에 관리계획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은 국장, 시도, 대도시장 결정. 4번 의미가 없고 5번 지구단위 계획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결정권자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결정했으면 장관은 관보에다 지자체장들은 공보에다가 고시하고 그 서류를 누구한테 줍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두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도, 특자도,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다가 일반인 찾아오면 열람을 합니다. 열람을 하는데 이때 열람계획 별도 없죠. 구속적 계획이니까 필요하면 언제 받는다. 열람계획은 별도 없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효과에 관해서인데 도시관리계획 결정효과 크게 3가지. 첫 번째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인데 이 지형도면 고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형도면 고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효력 발생 시기가 언제냐. 도시관리계획 구속적 계획이니까 결정되면 국민들은 따라야 돼요. 언제 따르는가 이게 효력 발생인데 효력 발생 시기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중요하니까 잘 잡아야 돼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두 번째 기득권 보호입니다. 기득권 보호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결정에 관계없이 영향받고 계속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죠. 진행 중인 사업은 영향받지 않고 계속한다. 두 번째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진행 중인 사업은 결정하고 3개월 내 특별시광시 특자의 특자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되면 계속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시가 수산자 결정되면 3개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관리계획 재검토인데 아까 했죠. 기본계획 재검토 등 관리계획 재검토 등 5년마다 재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합니다. 자,
딱 여기까지가 우리 하루 분량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분량. 즉 광역부터 해가지고 관리 계획까지 내용인데 제가 딱 녹음하는 게 20분 그랬습니다. 20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자꾸 반복하세요. 우리 4시간 한 거를 20분에 최대한 압축했으니까 이거를 반복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공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부터 하는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